우리 134페이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내용 한번 풀어보시고 135페이지에서 눈의 조절 작용 이거 아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잖아. 뭐랑 연결돼 있었지? 홍채랑 연결된 게 동공이었었고 그다음에 수정체랑 연결된 게 선모체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절 작용은 누구랑 누구야? 동공이랑 홍채죠. 홍채, 동공. 뭐랑 관련돼 있는 거야? 밝기에 따른 거는 홍채와 동공이고요. 글씨가 참 아쉽다. 거리에 따른 조절은 누구? 선모체와 수정체입니다. 선모체, 수정체.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제 유리 같은 부분이, 유리 구슬 같은 부분이 수정체이고요. 수정체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선모체입니다. 이렇게. 선모체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선모체가 커져 이완되면 수정체가 얇아진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해서 볼록 렌즈처럼 두꺼워져야 해서 선모체가 수축되어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가까운 있는 물체를 볼 때.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하기 때문에 선모체가 커져 이완돼서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눈의 이상과 교정 방법. 요거는 학교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는데 혹시 요 부분 수업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어? 4단원? 감각 다 했어? 감각 다 안 했어? 그러면 앞에 귀는 했어. 그럼 시각에서 요런 얘기 했어? 근시 원시? 근시 원시 했어요. 근시 원시 했어? 그럼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근시는 어떤 시냐? 가까울 근자군요. 뭐 근거리, 원거리 뭐 들어봤지? 그래서 근은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근시는 뭐가 보이냐? 가까이는 보이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보이냐?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원시는 뭘 원자죠? 멀리는 보인다. 근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시는 가까이는 보이지만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 얘는 수정체랑 망막 사이 요게 조금 두꺼워요. 정상보다 두꺼워서 먼 곳을 볼 때에만 먼 곳을 볼 때 상이 앞에 맺히는데 그러니까 상이 어떻게 맺히냐면 이 빛이 위에서 들어온 빛이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고 망막에 아래에서 들어온 빛이 꺾여서 위로 올라가요. 이 볼록 렌즈는 빛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들어온 빛이 아래로 아래에서 들어온 빛이 위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망막에 이제 맺혀서 뒤집혀서 맺히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 수정체랑 망막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렌즈를 안 끼고 봤을 때 상이 앞에 맺혀요. 요 크기가 요만큼에 들어와서 망막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망막에 안 맺혀서 어떻게 하냐? 이때 오목 렌즈를 쓴다. 그래서 근시는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린다라는 거. 학교에서 자세하게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좀 다시 한번 물어봐. 네. 근시 원시 잘 외워야 되는지. 요거는 일단은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시는 가까이는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고요. 먼 곳을 볼 때 어떻게 되냐? 상이 앞에 맺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오목 렌즈가 빛을 퍼뜨려주거든. 이게 라섹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아예 렌즈를 껴서 안경을 껴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라섹 같은 경우는 이제 각막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 꺾이는 정도를 바꿔서 해결하는 건데 이건 안경을 써서 오목 렌즈를 써서 해결하는 거고 근시는 그래서 오목 렌즈로 빛을 빨간색, 워낙 초록색으로 망막에 안 닿아야 하는 것을 오목 렌즈로 퍼뜨리면 좀 더 멀리 망막까지 닿게 될 수 있어서 근시는 어떻게 된다?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려 교정한다. 여러분들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아마 아닌가? 여러분이 근시일 텐데, 그치? 보통 근시일 것 같은데 이제 어렸을 때는 보통 원시가 아니라 근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경이 이 오목 렌즈일 거예요. 아마도 내 추정으로는. 근데 뭐 원시일 수도 있지, 사람에 따라. 자, 원시는 뭐냐? 요 망막 이거 어때요? 수정체랑 망막이 원시는 좀 얇아. 좀 얇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뒤까지 가서 맺히게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주냐? 이게 조금 더 이 초록색이 너무 안 모였잖아, 빛이. 그래서 조금 더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망막에 맺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한번 모읍니다. 그래서 근시는 누구? 오목 렌즈. 그다음에 원시는 볼록 렌즈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근시일 건데 나이가 조금 들면 어르신들은 보통 이 원시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잘 보는데 책 읽거나 할 때 이런 게 잘 안 보여, 가까운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돋보기 안경을 끼게 되거든. 그래서 원시는 볼록 렌즈, 돋보기 안경. 그다음에 근시는 오목 렌즈. 딱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나오게 된다면 요 나와 있는 말들 전체 좀 외워주면 좀 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유제 3번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뒤로 오게 해주면 좋겠지, 그치? 상이 조금 더 망막에 뒤로 맺혀주면 좋을 거잖아요. 여기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빛을 한번 좀 퍼뜨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려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시가 되겠죠. 근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상이 망막 앞에 맺혔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맞네. 어떻게? 눈 딱 보고 상이 앞에 맺혔는지 뒤에 맺혔는지. 앞에 맺히면 근시입니다. 뒤에 맺히면 원시입니다. 앞에 맺히면 근시, 뒤에 맺히면 원시고 앞에 맺혔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아? 퍼뜨려주면 좋겠다, 오목 렌즈로.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게 오목 렌즈고 빛을 모으는 게 볼록 렌즈예요.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얼핏 들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날 거잖아. 전 기억나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 돋보기가 볼록 렌즈고요. 오목 렌즈는 빛을 반대로 퍼뜨리는 역할이라서 근시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빛을 한번 퍼뜨려주는 오목 렌즈 사용하고요. 원시는 너무 멀리 맺혀서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어렸을 때 눈에 이상이 있으면 보통 근시고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 눈에 이상이 있으면 보통 원시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쓰는 거를 기억하면 좀 연상해서 기억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근시, 어렸을 때 근시는 뭐다? 오목 렌즈. 원시는 볼록 렌즈 정도로 그냥 반복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요거는 학교에서 강조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근시, 원시, 볼록 렌즈 이런 거 언급을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언급을 이미 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자. 그래서 근시, 원시 여기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들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보고 뒤로 넘어갈 건데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5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네. 136페이지 5번 문제 먼저 풀어보자고 했어요. 자, 홍채랑 동공의 변화입니다. 그쵸?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동공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아니 작아. 동공이 축소됐죠. 동공이 축소되는 경우 언제? 홍채가 확장되는 거.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수정체랑은 관련이 아예 없죠.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 버스가 점점 멀어지는 거, 이거 거리 나와 있잖아요. 거리는 누구랑 관련 있어? 수정체랑 관련 있는 거라서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밝은 낮에 어두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밝기가 어떻게 됐어? 어두워졌지. 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이 커지기 위해서 홍채는 어떻게 됐을까요? 홍채는 수축했을 거야. 그래서 5번은 반대 상황이죠. 5번은 지금 이게 정반대 상황이라서 아닌 거야.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믿을게. 뒤로 넘어가서 문제 몇 가지만 한번 보자. 좋아. 또 이거다. 또 이거 좀 그런데 똑같은 건 좀 그러니까 패스. 다음 페이지에 9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왼손은 어디서 어디? 35에서 어디로 된 거야? 25로 됐지. 네. 온도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차갑다고 느낍니다. 오른손은 15도에서 25도니까 온도 높아졌지. 따뜻하다라고 느껴요, 사람이. 그래서 얘는 니은도 틀렸네요. 지금 이런 온도 변화에 따른 얘기, 상대적인 온도 변화, 요거는 그냥 맞는 말로 기억을 합시다. 그럼 3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오른쪽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쌤, 예. 귀가 뭐예요? 이것만 해가지고. 요 귓바퀴가 약간 이렇게 깔대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 이게 약간 우리 귀가 이렇게 평평하게 안 돼 있고 귀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네. 깔대기처럼 소리가 들어와서 모여요. 자, 옳은 것은 자 소리의 진동을 증폭하는 애, 이거 고막이 아니라 귓속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소리를 모아주는 거는 여기 기호가 없어. 귓바퀴가 역할을 합니다. 요거 귀 바깥 부분. 그다음에 C에는 청각세포가 있냐? C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 F 달팽이관에 있죠. 그다음에 몸의 기울어짐 감지, 이거 누굽니까? 전정기관이고 D가 맞습니다. 4번이 맞네. 5번 F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여. 오케이, 이거 맞아. 달팽이관. G로 전달. G 뭐야 이거? 귀 인두관이고 G 아닙니다. 어디로 전달해야 될까요? E 청각신경으로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이 맞겠구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다음 넘어가서 13번 풀어볼까요? 혹 책 보는데 뭐 문제가 다르거나 하지 않죠? 그러진 않아요. 똑같죠. 그래도 이게 그 사온 버전에 따라, 연도에 따라 버전이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 없으면 다행입니다. 아유 시끄러.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A 무슨 관이에요? A는 반고리관이에요. 반고리관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회전 담당이에요. B 이름이 뭐야? 전정기관이고요. 뭐 담당한다고? 기울어짐 담당합니다. 기울어짐. C는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 청각세포가 있어요. 자, 기억. A는 반고리관 회전 담당 맞죠?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B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갖게 조절한다. 이거 B야? B가 아니라 B야? 여기는 없어. 귀 인두관이에요. 여기에 기호는 없고요. 디귿 A와 B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청각신경이 아니라 평형감각신경이에요. 평형감각신경. 기억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경이 두 줄,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위에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랑 연결된 평형감각신경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따로 붙는 애가 청각신경이 붙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디귿 A와 B에서는 청각이 아니라 평형감각신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15번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뭐 사실은 3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3번 느끼는 냄새, 이게 아니라 뭐야 이거? 혀에서 느끼는 미각이죠. 혀에서 느끼는. 네, 미각이 5종류였다. 뭐뭐뭐 있었어? 단맛, 짠맛, 쓴맛 있었고요. 신맛 있었고 하나 더 있어. 뭐였는지 기억나? 감칠맛 맞아요. 감칠맛. 이 감칠맛은 약간 그 단백질 고기 맛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 다시다 미원 맛 이런 느낌이 감칠맛이에요. 뭐는 아니라고 했어? 매운 맛이랑 떫은 맛은 아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느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사실 17번 나와 있는 문제고,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실력 탄탄 139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뭐 와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20번이요? 10 아니야 1번 오른쪽에 실력 탄탄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와 수정체의 두께가 있어요. 두껍다. 수정체가 두껍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가까운 곳 본다야. 그다음에 수정체가 얇다. 먼 곳 본다야. 그다음에 동공의 크기가 크다. 동공의 크기 크다. 어떻다? 주변이 어둡다는 거고. 주변이 어둡다. 그래서 빛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문을 열어놓은 거고. 동공의 크기 작다. 무슨 말이냐? 주변이 밝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반려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애들 키우면 불을 딱 켰을 때 동공의 크기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면 집에 뭐 동물들 있으면 딱 잘 보일 거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확 불 켰을 때 얘네들이 동공이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0에서 t초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작아진 무슨 말이야?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 되게 컸잖아. 주변이 많이 어두웠다는 얘기고 동공이 작아졌네? 주변이 어두웠었는데 이제 밝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어? 처음에 어두운 곳, 나중에 밝은 곳. 그래서 처음에 있던 곳보다 어두운 곳이 아니라 처음에 있던 곳보다 밝은 곳이라고 얘기해야 되겠고요. 니은 0에서 t초 사이에 선모체 물어보면 두께죠. 수정체의 두께를 선모체가 조절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께가 얇아졌지, 그치? 어떻게 돼?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잡아당겨야 되지. 그래서 선모체가 커져서 이완했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t초에 보고 있는 물체는 이때 보고 있는 물체는 처음에 보고 있는 물체. 자, 가까운 거 물어볼 때. 자, 어떨 때 가까워요? 두꺼울 때 가까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0초일 때 두꺼웠지. 가까운 거 보고 있었다. t초일 때 어떻게 됐어? 얇았지. 그치? 먼 곳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엔 가까운 곳. 처음에 보고 있던 물체 가까운 곳. t초에 보고 있는 물체는 두꺼우니까 얇으니까 먼 곳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 있는 물체보다 어떻다? 멀리 있다.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죠.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생소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냥 그래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동공의 크기가 클 때 무슨 말이야? 동공의 크기가 크다 주변이 어둡다는 얘기고 동공의 크기가 작다 주변이 밝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고 수정체의 두께가 얇다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여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 요 정도까지만 여긴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140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4단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감각기관이고 두 번째는 신경계와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경계라는 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하던 어떤 게 있어? 신경이라는 게 있었죠. 신경이 뭐 하는 역할을 했어? 감각을 느낀 거를 뇌에다 갖다 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신경이랑 관련된 계를 신경계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수업하게 될 것 같고 신경계를 먼저 좀 해보자고. 자, 신경계 여기 뭐 하는 거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뇌로 아마 전달하겠죠.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 어디서? 뇌가 적절한 반응이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는 뇌가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어떤 걸 손에 딱 닿았는데 뜨거웠어. 자, 뜨겁다는 거 누가 느껴? 피부 감각 중에서 온점이 느끼지, 그치? 뜨거움을 피부가 느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신경을 통해서 뇌한테 갖다 주는 거야. 야, 뜨겁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뜨거우니까 뭐 해야 돼? 손을 떼야 되지, 그치? 손을 떼는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야? 뇌가 판단을 해서 내리고 자, 움직여라 그러면 뇌가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도 신경을 통해서
전달할 거야. 다시 자극을 누가? 세포가 신경으로 전달해줘요. 그래서 뇌로 전달을 해. 뇌가 뜨거운 거구나 판단을 해서 손을 떼야겠다라고 명령을 다시 신경을 통해 다시 이제 근육에 전달해줘요. 근데 신경계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면 그럼 몸 못 움직이지. 그냥 뇌만 생각할 수만 있는. 생각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게 뇌도 사실 신경계의 일부라서 그럴 수 있는 식물인간 같은 상태가 되겠는데 이제 감각이 안 들어오니까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가령 시각이 차단이 되면 눈으로 보이는 정보가 안 들어오면 또 생각하기 좀 어려워지겠지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런 거 좋은 얘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신경계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극을 뇌로 전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뇌가 또 신경계의 일부니까, 그 다음에 뇌가 명령 내린 거를 이제 근육한테 갖다 주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1번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 2번이네. 밑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영어예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야. 뉴런은 세포인데, 세포이 지금 오른쪽에 현미경으로 본 것 같아요. 세포인데 좀 어떤 특징이 있어? 꼬리가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있지. 이 긴 꼬리가 나와 있는 세포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그래서 뉴런은 다른 세포들과 달리 돌기가 이런 거 돌기, 돋아나온 부분, 가시처럼 돋아나온 부분을 돌기라고 하는데, 이 돌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전달하기, 두 가지 역할. 자극을 받아들여, 다른 뉴런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극을 줘. 그러면 자극을 받은 다음에 또 전달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고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경세포니까 세포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세포에 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경세포체, 몸체, 신경세포야. 신경세포의 몸뚱아리가 신경세포체다. 그래서 얘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지돌기가 있어요. 나뭇가지 마냥. 그래서 얘는 가지돌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극을 받아들여요. 받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축삭돌기는 한 줄로, 우리 가지돌기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자극을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축삭돌기는 아유 뽀스락뽀스락 시끄러. 축삭돌기는 한 줄이다. 너요. 맞아요. 아니었나? 제 미각이 먹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축삭돌기가 길게 나와 있고, 이 축삭돌기는 좀 많이 길게 이렇게 뻗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축삭돌기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기관으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 그러니까 어디로 자극받아?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 그 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다른 기관에 축삭돌기를 통해 자극을 주는 거야. 내가 받은 자극, 가령 이거 전기 신호거든요. 전기가 가지돌기를 통해 들어와서 축삭돌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삭돌기는 이렇게 길고 마시멜로 같은 게 꽂혀져 있어. 이런 형태. 그래서 얘가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주기 위한 어떤 형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 주변에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나뭇가지들이고, 신경세포체는 몸뚱아리,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굉장히 긴 한 줄이 있는데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은 한자어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름으로 외우자. 축삭돌기는 겁나 긴 돌기 하나.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자극을 전달한다.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돌기를 통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들어오는 곳이 가지돌기고 나가는 곳이 축삭돌기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뉴런들은 종류가 구분이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 1번 감각 뉴런이 있고요, 연합 뉴런이 있고요,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세 가지 뉴런. 뉴런도 종류가 세 가지 종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감각 뉴런은 어떤 뉴런이냐? 감각 뉴런이에요. 감각신경. 느끼는 거야. 가령 청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시각신경,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 감각신경. 그래서 이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거야.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뭐 촉각인가 봐. 그래서 얘는 촉각을 느꼈어. 혹은 뭐 통각, 뭐 합각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느꼈어. 느낀 감각점에서 감각신경, 감각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연합 뉴런으로 갖다 주는 거야. 연합 뉴런으로 주는 거.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루고요.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룹니다. 중추, 뭔가 이름부터 중요하지, 그치? 어떤 애들이 있냐? 뇌가 있고요. 척수, 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야. 뇌랑 척수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중요한 거, 신경계 중에서 진짜 좀 중요한 것을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여기에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뇌랑 척수만 있어. 오른쪽에 보시면 신경계의 구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는데, 중추는 좀 중요한 거야. 사람이 뇌 다치면 뭐 답이 없지, 그치? 그래서 머리에 있는 이 뇌가 있고요. 뇌에서 밑으로 쭉 내려온 목을 따라 우리 척추가 있잖아. 척추 안에 박혀 있는 척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임 비슷하다. 척추 뼈 안에 척수가 있어요. 수야, 수. 요거는 중추신경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누가 봐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게 생겼어? 이 뇌랑 이 척수가 제일 중요하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다 다른 애들 곁가지들을 뭐라고 부른다?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우리 등뼈, 척추뼈가 있지? 척추뼈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척수가 들어있는 거야. 척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척수를 척추뼈로 감싸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 알겠어? 그러니까 뭐 철근 기둥이 있어. 그거를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기둥이 척수. 고개갈비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크게 먹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긴 할 텐데. 그건 아마 골수일 거야. 다른 거긴 뭐 됐고 어찌됐든 간에 척추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주세요. 척수, 뇌와 척수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뇌랑 척수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런 신경들 있잖아. 이런 작은 전깃줄 같은 애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뻗어 나오는 말초신경.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구분하고요. 말초신경계는 뭐랑 뭐가 있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어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밖에 없고, 어떤 애들로 이루어져 있냐?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운동신경은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하지? 오케이? 자, 중추신경계 뭐로 이루어져 있어?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뇌가 척수입니다. 자, 중추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뭘 내려요?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판단하여 명령을 내린다. 운동 뉴런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운동 신경을 이루고요.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 기관, 근육 같은 걸로 전달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움직이자, 이렇게 결정이 났다 하고 전달을 해주는 게 운동 뉴런. 자, 우리 자극의 방향성이 있다. 어디로?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받아. 감각 뉴런을 통해 어디로 가요? 연합 뉴런으로 가지.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내려서 어디로 가? 운동 뉴런을 통해 반응 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기로 쭈르륵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극의 전달 경로, 자극이 감각 기관으로 들어와. 감각 뉴런이 이걸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어디로? 연합 뉴런을 통해 뇌,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로 가져와. 그럼 판단을 해서 어디? 운동 뉴런을 통해 반응 기관으로 갖다 줘.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자극이 있을 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반응 기관 반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줄기로 쭉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에서 먼저 중추신경계를 먼저 배워보려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두 개 말고 없는 거야. 중추신경계 매우 중요하다. 뇌와 척수고요. 척수는 그냥 척수인데 뇌는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뇌는 좀 자세하게 구분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뇌, 한자로 대뇌야. 무슨 말이야? 큰 뇌야.
대뇌 큰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그 이렇게 쭈글쭈글한 노란 그 부분이 있잖아. 그게 대뇌예요. 그래서 뇌의 바깥 부분을 덮고 있는 대뇌입니다. 대뇌. 이렇게 우리 이거 딱 보면 대뇌가 보이는 거예요. 일단 뇌의 제일 큰 부분. 크니까 대뇌지, 그렇지? 그래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우 두 개. 얘 역할을 뭐 하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요. 감각과 운동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뭐 위로 올라갈까? 이런 판단들을 해주는 애가 기본적으로 대뇌다. 감각과 운동 조절. 그다음 기억. 그때 뭐 했더라? 추리, 학습, 감정 등 정신 활동.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인간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 이렇게 생각, 띵킹 이런 느낌이 어디서? 대뇌에서 일어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신 활동, 생각하는 거, 학습, 공부하는 거, 감정, 기억 이런 것들. 인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것들은 대뇌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뇌 여기는 사이간자를 써요. 그래서 뇌에 이렇게 보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실 중간뇌가 있어서 이 말은 좀 아쉬운데 간뇌, 대뇌에 쌓여 있는 요 부분을 간뇌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간뇌라고 해. 간뇌. 이렇게 된 부분이 간뇌예요. 대뇌는 이게 바깥으로 싸고 있잖아. 이게 대뇌고요. 대뇌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 간뇌입니다. 간뇌가 하는 역할은 체온, 온도 우리 체온 재면 뭐 36.5도 뭐 비슷하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해 주는 애. 체액의 농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애를 간뇌라고 하고,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 놓을게요. 중요한 말이 있거든.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비슷한 상태로, 같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이제 항상성 유지라고 하거든. 뭐 체온, 대충 뭐 체온이 갑자기 높아지면 안 되잖아. 그거를 적당하게 유지해 주는 애가 간뇌다. 체온, 체액의 농도 등을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애를 간뇌. 네. 다녀오세요. 간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소뇌. 대뇌에 이게 뒤통수, 여기가 후두부 여기 있잖아요. 네. 뒤통수 붙어 있는 게 소뇌예요. 소뇌. 그래서 얘는 근육 운동을 조절한다. 여기가 소뇌거든요. 대뇌에 이 뒤통수 부분에 소뇌가 있다. 여기가 앞이야. 앞이 왼쪽이거든. 그래서 뒤통수 쪽에 소뇌가 있는데 얘는 근육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자세와 균형 나오면 소뇌다. 근육, 자세와 균형, 소뇌. 그 다음에 뇌 중에서 이 간뇌 아랫부분, 여기 중간뇌라고 해요. 간뇌 아랫부분, 중간뇌. 여기가 중간뇌야,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 부분까지 하는데, 이 볼록한 부분의 윗부분이 중간뇌예요. 그래서 이 중간뇌는 딱 한 가지. 눈은 뭐야? 중간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간뇌입니다.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나 눈 동공 크게 만들어야겠다, 동공 작게 만들어야겠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중간뇌에서 빛의 밝기가 빛이 밝아 그러면 동공을 작게 만들고, 빛이 어두워 동공을 크게 만드는 거 누가? 중간뇌가 지 마음대로 알아서 해요. 빛의 밝기에 따라. 우리 병원 가면 응급실 갔을 때 사람이 막 다쳐서 막 의식이 없어. 그럴 때 눈 이렇게 해보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눈을 조절하는 게 누구야? 중간뇌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 크게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동공을 크고 작게 조절하는 건 누구야? 중간뇌예요. 근데 이 중간뇌는 뇌의 특징이 어디 있어? 뇌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빛을 밝게 했는데 동공이 안 작아져, 빛을 어둡게 했는데 동공이 안 커져, 그러면 중간뇌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쳤다는 얘기야. 그러면 뇌 가운데에 있는 중간뇌가 다쳤으니까 다른 부분도 아마 다쳤겠지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응급실 가면 이렇게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눈에다 이렇게 비춰보는 이유는 이 중간뇌가 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수. 그래서 이 중간뇌 밑에 이 볼록한 부분 아래가 연수입니다. 이 아래 부분이 연수인데요, 여기가 연수야. 연수 밑으로 척수야.
연수 밑으로 척수인데 연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심장박동. 우리 심장 멈춰야겠다 하고 멈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를 알아서 생명 유지 활동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자, 우리 숨 쉬어보자. 우리 방금 전까지 숨 쉬고 있었어, 안 쉬고 있었어? 쉬고 있었지. 근데 쉬는지 몰랐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해도 숨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셀프로 매크로 돌리듯 알아서 돌아가게 해주는 애가 연수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운동. 이거 안 되면 죽죠. 이걸 안 되면 죽는 애들을 알아서 해주는 게 생명 유지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연수가 뭘 해주냐? 소화 운동을 연수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심장 멈춰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 누가 하냐? 연수가 알아서 매크로 돌리듯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연수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눈물 분비, 네, 좋아요. 이런 것들이 연수, 문 닫아주면 안 될까? 연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내려 빨리 가서 앉아. 죄송합니다. 면담을 좀 오늘 하고 가야겠다. 아니 그냥 항상 뭐 그런 거지. 연수는 뭐 한다? 생명 유지 활동, 심장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중간뇌가 뭘 하죠? 눈. 송곳과 홍채는 중간뇌가 한다. 그다음에 척수는 연수 밑에 있는 쭈르륵 이어지는 부분이 전체 다 척수예요. 그래서 척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뇌랑 말초신경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합니다. 통로.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해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반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사의 중추가 척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들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 뇌와 척수가 있고, 대뇌, 중간뇌, 연수, 간뇌, 소뇌, 여기까지는 뇌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 밑에 뭐가 있어요? 척수가 있어요. 연수 밑에 척수야. 그래서 척수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반사, 나의 의식과 내 의지랑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사를 또 척수가 맡아 일어납니다. 또 반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중간뇌에서 반사가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연수에서도 반사가 일어나요. 대뇌랑 관련 없는 애들이 주로 반사를 일으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대뇌, 간뇌, 소뇌, 그다음에 중간뇌, 연수, 척수,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무슨 역할을 하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각신경은 감각뉴런, 운동신경은 운동뉴런. 그래서 뉴런은 세포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초신경계고요.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랑 온몸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은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전달합니다.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그 다음에 감각신경은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거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반응기관, 근육 이런 걸로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내장기관에 연결돼서 대뇌에 명령이 없다는 게 포인트. 대뇌에 명령이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운동신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 안에 뭐가 들어가냐? 자율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랑 다른 게 체성신경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율신경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체성신경은 내가 이제 몸을 직접 움직이는 거야. 대뇌가 개입하는 게 체성신경이고, 자율신경은 대뇌에 명령이 없는 거. 대뇌에 개입 없는 것을, 대뇌가 명령하지 않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체성신경은 대뇌가 명령을 한 것을 체성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신경 안에 자율신경이 있고, 이 자율신경은 뭐 하는 거냐? 자율신경 안에는 뭐랑 뭐가 있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나뉘는 거야. 교감과 부교감. 그래서 이름에서 보면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서로 어떤 역할을 하냐? 서로 반대 역할을 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오른쪽에 보면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 알맞게 만들고요. 긴장시키는 게 교감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게 부교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동공의 크기가 확대가 되고요. 놀랐을 때, 깜짝 놀랐을 때 동공이 커지고, 호흡 운동이 촉진이 되고, 심장 박동이 촉진되지만 소화 운동은 어떻게 될까? 억제가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가령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었어. 누가 나 죽이려고 쫓아오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먹는 것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은 촉진이 되지만 소화 운동은 억제가 됩니다. 근데 부교감 신경은 안정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호흡이 천천히, 심장 박동도 천천히 하게 되고 이제 소화 운동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긴장 상황에서 교감 신경이 이제 발동을 하면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이 촉진이 되지만 소화 운동은 억제가 된다. 서로 좀 반대가 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뭐가 있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고, 그 운동신경 안에 자율신경이랑, 이건 지금 안 배웠는데 체성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몸을 직접 움직이는 대뇌가 개입하는 거고, 자율신경은 대뇌가 개입하지 않고 내장기관, 뭐 심장, 폐 뭐 이런 게 내장기관, 우리가 직접 못 움직이는 것을 움직여주는 게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에는 반대가 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긴장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케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뒤에 그래서 여기 141페이지까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여기까지는 오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들어가면, 대뇌가 판단을 하면 의식적 반응이에요. 근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없는 거야. 대뇌가 개입하지 않는 거야.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뇌 중에서도 가장 큰 뇌, 대뇌가 개입을 하면 의식적 반응이고요. 개입을 안 하면 무조건 반사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중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척수, 연수, 그다음에 중간뇌입니다. 척수는 뇌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연수랑 중간뇌는 뇌예요. 뇌의 부분인데 대뇌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뇌가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뇌가 개입하지 않는 거고, 척수가 하기도 하고요, 연수가 하기도 하고, 중간뇌가 하기도 합니다. 의식적 반응은 누가? 대뇌가 반응의 중추예요. 대뇌가 직접 하는 거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특징, 대뇌에서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근데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예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에 왜 그러냐면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들을 조금 보면 좋은데요. 이제 척수 반사.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회피 반사라고 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 손이 닿았는데 정전기. 뭐 그런 것도 정전기가 있거나 아니면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지자마자 손이 바로 떼지는 거. 따가워 하고 떼지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 이런 거야.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뜨거운 걸 만졌어. 만졌는데 뜨겁네? 손이 바로 떼어지는 게 회피 반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회피 반사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밑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급하게 뗄 때. 그래서 얘는 자 주전자에 손 닿았어. 뜨겁지. 자극이 어디로 가? 자극이 감각신경. 이 감각신경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척수로 갔어. 그래서 우리 뜨겁다는 걸 느끼면 야 이거 뜨겁다 뇌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뇌한테까지 대뇌한테 올라가야 되지, 그치? 자 감각기관에서 뜨겁다 척수까지 와서 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반사는 어떻게 되냐면 척수가 보니까 야 이거 뜨겁네, 뜨거운 거야. 그래서 대뇌까지 가지 말고 우리 척수에서 끝내자라는 거야. 가령 여러분이 그런 거 있어. 뭐 동사무소에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어.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 행정복지센터인가? 주민센터 뭔지 알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는데 이거는 시청 가셔야 돼요. 이러면 짜증나지 않아? 동사무소 왔는데 시청을 가야 돼. 그럼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 급한 거는 빨리 해줄 수 있는 건 척수가 그냥 대뇌까지 안 가고 척수에서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척수가 바로 어떻게 하냐? 척수가 바로 운동신경에 명령을 내려서 손을 떼도록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이 의식적 반응 왼쪽을 보면 어떻게 하냐? 대뇌를 걸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오른쪽에 반응 경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응 경로 비교.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회피 반사예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감각기관 따갑다 라는 걸 느꼈어. 딱 A로 감각기관이 척수한테 갖다 줬다. 야 근데 이거 따가운 거네, 피해야겠다. 척수가 판단을 했어. G.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E. 몸을 피해라, 발을 떼라 라고 척수가 명령을 한 게 A, G, E 순서입니다. 근데 아래 보니까 눈을 감고 더듬어서 자 피부로 만져가지고 연필을 찾았어. 눈을 감고 여기 어딨냐 연필을 찾았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손을 피부가 이게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연필을 만졌어. 그러면 이제 피부 감각이 발생할 거잖아, 그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척수한테 갖다 줬는데 자 이게 연필인지 모르니까 판단을 누가 해줄 거야? 대뇌가 해줄 거야. 그래서 척수한테 갔는데 척수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대뇌한테 가보자. 그래서 A 타고 B까지 가. 대뇌까지 올라가. 그래서 대뇌가 판단해줘. C 판단해주고 야 이거 연필이네 잡자라는 걸 명령을 D, E 순서대로 A, B, C, D, E 순서대로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위에 보니까 앞정을 밟았어. 야 이거 따갑네라는 거 했을 때 어떻게 됐어? A에서 척수한테 갔더니 척수가 보니까 이거 따가운 거고 피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잖아. 그래서 A 대뇌로 가요 안 가요? 대뇌로 안 가고 척수에서 G, E로 빠르게 끝나버려. 그죠? 근데 세 번째 줄 보면 우리 방금 얘기한 건데 눈을 감고 떠듬떠듬해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제 연필을 만졌어. 근데 내가 만진 이게 연필인지를 판단해주는 게 척수가 판단하긴 좀 어려워. 누가 판단해줘야 돼? 대뇌한테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A 타고 척수한테 갔는데 척수가 판단을 안 해주고 어디로 가? B 대뇌로 가야 돼. 대뇌로 올라가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대뇌가 판단 C 그 다음에 명령을 D, E 순서대로 길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어떻게 됐어? 앞정을 밟았을 때 이거 아프다, 따갑다. 그래서 누가 명령을 끝내? 척수가 명령을 끝내요. 그럼 반응 경로가 어때? 반응 경로가 짧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을까? A, G, E 순서대로 가는 거랑 A, B, C, D, E 순서대로 가는 거랑 자극이 있었을 때 반응까지 시간이 누가 더 금방 걸릴까? AG. A, G, E. 그래서 반응 경로가 짧을수록 반응 경로가 짧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기까지가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그러면 키가 크면은 좀 느려요. 맞아요. 조금 느려. 그래서 키 큰 사람들보다 키 작은 사람들이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좀 더 날렵하게 잘 하는 게 오래 걸려서 그거 물어보는 거지. 키가 크면 오래 걸리냐? 맞아요. 오래 걸려. 좀 반응 속도가 느려져. 팩트인데 메시 같은 사람이 키 되게 작잖아. 발재간 좋은 사람들 보면 키가 좀 작을 걸. 맞아요. 키가 클수록 느려져.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차이가 나진 않고 키가 짧은 사람이 확실히 더 빨라. 그렇더라고. 그렇대. 맞아요. 맞다고. 팩트.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무조건 반사의 특징이 뭐예요? 대뇌까지 안 가. 척수, 연수, 중간뇌 정도 선에서 어떻게 된다? 빠르게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게 돼요. 왜?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다? 빠르게 일어난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응 경로가 짧다는 게 중요해요. 반응 경로가 짧아서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회피 반사, 뜨겁거나 날카로운 거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회피 반사, 그 다음에 무릎 반사, 무릎이 이렇게 텅텅텅 치면 올라가는 거. 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무릎 반사가 있고요. 연수에서 일어나는 것은 재채기, 딸꾹질, 침본비. 그래서 척수는 몸에서 일어나는 거고, 연수는 이제 머리에서 일어나는 반사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뇌가 하는 건 뭐가 있다? 동공반사.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중간뇌의 동공반사 기억하자. 그다음에 의식적 반응은 뭐가 개입하는 거예요? 대뇌가 판단을 해주는 거. 그래서 대뇌에서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대뇌까지 가니까. 그래서 대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대뇌가 판단을 대뇌가 하면 의식적 반응이고, 판단을 대뇌가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반사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식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팔을 떼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뜨거워 하면서 그냥 떼거든. 그냥 어떻게 되냐면 뜨거움이 대뇌한테 가지만 뜨거움이 대뇌한테 감과 동시에 척수가 손을 떼라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거야.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는 거, 이런 게 이제 무조건 반사죠. 근데 그냥 다 있다가 이 손 떼야겠다 라고 대뇌가 생각해서 떼는 거는 의식적 반응이고, 가령 이런 거 있지. 내가 책상을 만졌는데 책상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손 뗐어. 이거는 무조건 반사. 근데 책상에 손을 댔는데 책상을 보니까 더럽네, 더러운 게 묻어 있었네, 그래서 손을 뗐어. 이거는 의식적 반응이지. 그치, 이해됐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더럽네, 더러운 거네 하고 손 떼는 거는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의식적 반응이고, 손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떼는 거는 무조건 반사지. 뜨겁거나 따갑거나 할 때, 뜨겁거나 뾰족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회피 반사가 일어납니다. 네. 좋다.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호르몬이랑 이제 다른 것들 요 내용 끝내도록 할게요. 숙제는 그래서 요 부분 여기까지 141페이지까지만 풀어오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암기 무조건 반사 요 내용까지 내용 잘 암기해 봅시다. 어디? 앞에 감각기관들이랑 중추신경계 암기해오는 거. 중추신경계 역할 암기 잘 해와야 된다. 알았지? 다음 주에 암기 테스트 봅니다. 감각기관 암기 테스트랑 이 중추신경계 암기 테스트 볼 거고요. 무조건 반사랑 의식적 반응도 잘 공부해서 옵시다. 숙제는 141페이지까지만 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뭔데요? 그 요거 운동과 고생했어요? 랑